안녕하세요. 오늘 입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희 제조기업의 쉬운 시각화 방법 소개 웨비나를 맡게 된 저는 이제 SCK의 기계 제조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 이승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웨비나를 같이 진행해 주실 이제 이승재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 이승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이승재 차장과 제가 이 제조기업 경쟁력 확보의 해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웨비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아젠다를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희 아젠다 다 저기 확인하고 들어오셨죠? 오늘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한 컷의 영상, 오늘 이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빠질 수 없겠죠. 저희 이제 웨비나 저희 신청해 주신 제조 기업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각화 프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웨비나 참여 후에 저희 추첨을 통해서 설문을 참여해 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이제 10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상담을 해주신 고객분께서 구매 상담을 해주신 저희 고객분들께는 이제 5명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3만 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웨비나를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계 설계 쪽에서 이제 도면을 어떻게 정보를 전달을 하냐면, 뭔가 우선 2차원 도면을 많이 써요. 사실 이제 3차원 도면이 뭔가 보편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 최종 제작도 같은 경우에는 2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 작동의 원리나 설명서에 대한 도면인데, 이게 관련 기계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처음 보는 도면의 경우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뭐 제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딘가 뭐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나한테 이걸 뭔가 어딘가에서 발표를 막 하래, 이러면 사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말보다 행동, 그리고 말보다는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방으로 딱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 뭐 자동차 실린더도 있고 막 날아가는 새,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영상이 선풍기 회전의 원리인데, 이런 거는 간단한 영상인데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는 것인가? 왜 못 하는 것인가? 제조회사에서의 애니메이션이란,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이제 좀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너무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도 좋고 막 뭐 알겠는데, 사실 막 이 실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제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이제 현실의 벽을 딱 무너뜨리고 딱 해보겠다. 진짜로 내가 이번에 해볼 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게 이제 사실 현실이긴 한데, 저희가 오토데스크에 이제 인벤터로 3D 설계 다 하시죠. 인벤터로 이제 3D 기계 설계를 하실 텐데, 이 프로그램마다의 차이점을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벤터라는 이제 3차원 기계 설계 툴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가 코어예요. 그러니까 인벤터는 제품 설계를 위한 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정확한 수치로 디자인을 하는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셈블리예요. 저희가 이제 이 만든 모델링들을 합쳐서 어셈블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어셈블리 파트를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설계 프로그램의 코어는 이 파라메트릭, 어셈블리, 도면, 이 3가지를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이게 목적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벤터 안에서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다 하시려고 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사용하지 말자. 이게 저도 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벤터로 한참 막 설계를 하면서 어떤 걸 하려고 했냐면 이거 이제 기어 체인이 막 돌아가는 거 이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다 열심히 막 검색을 하죠. 인벤터에서 막 체인 구동하기 이런 거 이제 막 제가 이제 검색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체인을 비롯해서 저희가 뭔가 설계 프로그램에서 구동해 보려고 하는 제품들 보면 뭐 규격품이 은근히 많습니다. 베어링도 그렇고 스프링도 있거든요. 스프링도 이렇게 하중을 딱 뭔가를 가하면 이렇게 막 변하는 스프링, 이런 가변 스프링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설계 프로그램에선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이제 감이 사실 잘 안 와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하지 않거든요. 다 다운로드 받아서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치수에 대한 매개 변수 값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사실 이런 가변 조건을 줘야 되는데 이거 다 다시 그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네, 사실 이제 이미 근데 솔루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그 PDMC라는 거 다 쓰고 계시죠? 네, 인벤터 사용자 중 뭐 거의 다 이제 제 생각에는 PDMC라는 컬렉션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단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아요. 저희 인벤터가 뭐 소비자가로 한 260만 원, 그리고 뭐 오토캐드 다 쓰시죠?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이 컬렉션 가격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맥스도 이제 따로 사려고 하면 200만 원이 좀 넘어요. 근데 PDMC 안에 이미 3D Max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랑 3D Max를 써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으면 이거 이제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인벤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설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애니메이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사실 그 인벤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비슷한 류의 프로그램들은 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3D Max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D Max에 대해서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딱 봉착을 해요. Max는 어렵다. 뭔가 이 딱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Max는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특징, 그러니까 사용 방법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인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파라메트릭 기법이라는 걸 이제 주로 써요. 이게 뭐냐면 정확한 스케치를 그리고 수치를 입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3D Max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뭐 폴리곤이라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객체를 찍으면 그 안에 이제 메쉬처럼 막 뭔가 나눠진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좀 한번 볼게요. 이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맥스를 이제 작업하시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을 보면 와, 이렇게 엄청나게 마구잡이로 그리다니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그 맥스를 쓰시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 기계 설계를 하시는 이분들 작업하는 걸 보면 와, 이거를 저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간격을 뛰어넘기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인벤터로 이제 기계 설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으로 스케치를 그려서 이걸 돌출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 이게 처음에 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혀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맥스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조금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왼쪽 X라고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지금 하얗게 저렇게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 이제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맥스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제 사고방식을 약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벤터가 맞고 맥스가 다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약간의 이제 사고를 조금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이에요. 왼쪽. 그냥 저희가 인벤터 이제 기계 설계처럼 그렸을 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제 면이 분할돼서 이제 메쉬처럼 나눠졌을 때 이 버텍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한 곳으로 막 다 몰려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인벤터를 비롯한 이제 설계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를 야 그래 맥스로 한번 가져와 보자 해서 맥스로 딱 가져와 보면 데이터가 다 이제 A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거 왜 데이터를 막 가지고 오면 다 깨지지? 이거 맥스가 이상하네. 그리고 역시 맥스는 어렵구나.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포기를 하시는데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의 특성 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3D 맥스, 저희 회사에 가장 잘하시는 3D 맥스 엔지니어 분이신 이 이승재 차장께 이제 맥스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이승재 차장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승열 차장님에 이어서 제가 제조기업의 쉬운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D Max를 사용해서 얼마나 3D Max가 쉬운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3D Max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D Max 실습을 통해서 3D Max가 실제로 사용해 보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는지 초점을 맞춰서 직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3D Max의 렌더링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3D Max의 최대 장점은 이러한 렌더링 퀄리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3D Max를 사용해서 만든 영상 시각화 지금 사례들을 보고 계시고요. 예, 저렇게 사실적인 표현에서부터 뭔가 빛과 특수한 효과, 어떤 파티클 같은 저런 효과, 특수한 연출, 저런 것들이 모두 3D Max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툴에서는 정말 흉내내기 힘든 굉장히 고난이도의 좀 표현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개발자가 원하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3D Max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부분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D Max에 필요한 기능만을 사용하게 되면 절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3D Max가 분명히 다른 툴에 비하면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기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모든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Dmax는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3D 툴이기 때문에 검색만 하더라도 뭐 어떤 문제에서라도 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대표적인 3D 툴이다 보니까 숙련된 개발자를 구인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3D Max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뛰어난 유틸리티성인데요. 역시 3D 시각화 업계 표준 툴이기 때문에 제품 호환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의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뭐 3D, 2D 모든 제품과의 모든 포맷을 3D Max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올 수가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Max는 씬 컨버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가진 다양한 예컨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V-Ray라든가 다양한 속성을 가진 파일들도 다 3D Max에서 아놀드라든가 3D 개발자가 선호하는 다른 렌더러라든가 다른 형태의 포맷으로 다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렌더러뿐만 아니라 모델링 측면에서도 다른 모델링들을 가져왔을 때 3D Max에서 손쉽게 아주 자동적으로 모델링도 보완해 줍니다. 특히 2021년도에 업데이트된 리토폴로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리토폴로지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문제가 있는 다양한 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이 리토폴로지 기능만 사용하게 되면은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면을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D Max가 아닌 다른 3D 툴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3D Max의 비교적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D Max는 분명히 다른 툴에 비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3D Max도 정말 중요한 라이브러리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SK에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몇백 개의 모델링이든 머티리얼이든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좀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3D Max는 자체 라이브러리가 적은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성을 가져와서 사용하기에 용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요. 다양한 마켓과 어세스토어들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3D Max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D Max에서는 툴이 제공하는 한정적인 라이브러리에 갇혀 있지 않고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마켓을 통해서 구매뿐 아니라 직접 내가 판매자가 돼서 내가 만든 어셋들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작업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만든 그런 자신만의 틀에 갇힐 수가 있는데 저런 여러 가지 마켓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듈화된 정보라든가 새로운 기술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3D Max가 처음에는 뭔가 불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확장성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D Max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요. 직접 제작이 가능합니다. 3D Max가 아닌 다른 3D 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만들어진 소스들을 가져와서 그냥 배치하는 정도에 좀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3D Max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소품이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 모델링들을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또 작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뭐 샘플 파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량 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클렌징하는 작업, 좀 최적화하고 클렌징하는 작업을 하기에도 3D Max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다른 3D 툴에서는 디테일한 모델링이 힘들겠고, 그리고 다만 또 몇몇 툴, 지금 퓨전 360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모델링을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퓨전 360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퓨전 360은 넙스 모델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3D Max 같은 경우에는 넙스뿐만 아니라 폴리곤으로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넌 리얼타임이 있고 리얼타임이 있는데 넌 리얼타임 렌더링뿐만 아니라 리얼타임 렌더링도 3D Max를 사용하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3D Max를 사용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직접 3D Max를 통해서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주의 깊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3D Max를 사용하면은 이제 단지 제품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소개해 드리겠지만 기계뿐만 아니라 기계의 디테일한 표현, 그 다음에 인물, 자연물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솔루션 연출이 다 가능하다는 점이 3D Max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혹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복잡한 움직임도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하고 세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특수한 표현들, 투명화라든가 빛이라든가 스파크 같은 특수한 효과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치 모션 그래픽 같은 혹은 마치 영상 편집을 한 것 같은 표현도 3D Max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3D Max를 한번 직접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썬덴코리아라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공유하게 됐는데요. 썬덴코리아에서 지금 현재 완성은 아니고 작업하고 있는 몇 가지 작업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3D Max 이제 썬덴코리아에서는 기존에 3D Max 작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한테 8시간 교육을 받고 나서 만든 작업들이기 때문에 8시간 교육만 그러니까 4시간씩 2일에 거쳐서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3D를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 사원들한테 제가 가르쳐줘서 나온 결과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가스통 체결하는 그러한 그런 솔루션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씬인데요. 자, 이렇게 3D Max를 사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다양한 표현이나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D Max를 사용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다시피 3D Max를 사용하면 솔루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솔루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세팅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3D 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니메이션 기계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3D Max는 정말 실제로 지금 이 8시간 교육을 받고
받은 인턴 사원분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움직이면 여기 이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기계 움직임을 이제 표현하기에 이제 좋은 것이죠. 기계 움직임을 내가 원하는 이런 컨트롤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조절자를 따로 만들어서 쉽게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직접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움직일 때마다 이 부분이 알아서 그에 맞춰서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떠한 일부분 움직였을 때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계 움직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톱니바퀴가 움직이면 다른 톱니바퀴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기계는 많은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도 3D Max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정말 단지 8시간 교육이면은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움직였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통이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기계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씬은 이제 배터리 모듈을 작업하는 과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렌더링도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움직임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렌더링하면 어떤 느낌일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실적인 이제 렌더링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이런 재질을 넣고 렌더링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계 움직임을 표현하기에 좋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씬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3D Max를 이제 6시간 교육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공정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터리를 이 기계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여기다가 놓고 예, 이런 가져와서 놓는 것도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잠시 이 배터리가 여기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놓았을 때는 또 여기에 붙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기계가 어떤 공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를 또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사가 조여지고 또 카메라가 빠지고 하는 이러한 작업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게차인데요. 이 회사에서 지게차를 또 이제 표현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게차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정도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제 지게차의 바퀴도 굴러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몸체도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위에서는 지게의 움직임 그리고 지게가 어떤 오브제를 들고 그 또 이 특정 오브제가
땅에 붙어 있다가 또 지기에 붙었다가 하는 이런 솔루션을 또 이제 3D 맥스로 구현한 사례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딱 8시간을 이제 제가 인턴 3D를 아예 모르는 분한테 제가 교육을 했는데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응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3D 맥스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리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깅을 하는데 이런 리깅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단지 저는 이 박스를 돌리고 있을 뿐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바퀴도 돌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요걸 또 뭐라고 불러야 되죠? 어쨌든 이런 것도 같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 사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세팅, 무언가를 어떤 뭐 나사를 움직였을 뿐인데 그에 따라서 톱니바퀴가 같이 움직이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통이 같이 뭐 펌프질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고요. 정말로 저한테 8시간 교육을 받았을 뿐인데 이러한 응용을 다 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번에 약간 특수한 표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씬 같은 경우는 렌더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 렌더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약간 이제 이게 렌더링이 다 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덴코리아라는 이 회사에서 이제 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 기계에서 그러니까 레이저 빔 같은 게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S자라는 글귀가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새겨지는 것을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4시간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4시간만 추가 교육을 받으면은 이렇게 어떤 빛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그 레이저뿐만 아니라 마치 막 주변 빛이 그에 따라서 막 반짝반짝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이라거나 그리고 또 플레이를 이제 해보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약간 이제 스파크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이러한 표현 이런 것도 다 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효과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S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싹 녹아내리듯이 이렇게 되는 표현 부분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서 또 다른 것을 얘기할 것이 있다면은 지금 이제 요 레이저가 또 이 S자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도 S자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특정 라인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따라가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다양하게 정말 원하는 모든 연출을 다 3D 맥스에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연출 사례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썬덴코리아에서는 지금 이게 완성은 아니고 현재 제작되어지고 있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완성은 아닙니다만 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의 안테나라고 하는데 이런 자동차의 샤크라고 했나 이런 이름의 안테나를 작업하는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라이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면은 여기에 따라서 빛이 나오고 그 빛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약간 어색하지만 어쨌든 단지 정말 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람의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8시간 교육만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었다면 사람도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나사가 조여지고
그래서 이 안테나가 어떻게, 안테나죠. 안테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러한 표현, 그 다음에 뭐 무엇을 닫고 다시 꺼내고 사람이 열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라는 이러한, 그래서 썬댕 코리아가 지금 3D 맥스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단지 제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렇게 만든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3D 맥스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씬인데요. 이 씬을 이제 플레이 해보면은 자, 이게 카메라가 있었던가? 예,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작업 공정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썬댕 코리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어떠한 차 위에 어떤 물음표가 뜨고 어떠한 이제 아이콘이 뜨고, 예, 그에 따라서 또 어떤 글자가 새겨지고 뭐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것은 이제 흔히 막 모션 그래픽 같은 느낌이죠. 단지 3D를 넘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아이콘이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콘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마치 모션 그래픽 같은 표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마치 영상 편집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런 표현들도 그런 따로 영상 편집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로지 3D 맥스만 사용해서도 이러한 좀 다양하고 좀 화려한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출을 3D 맥스 안에서만으로도 이렇게 마치 모션 그래픽 같은 연출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실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썬댕 코리아에서 정말 그 8시간 교육 받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모션 그래픽 같은 표현도 스스로 응용해서 만들고 있는 사례를 제가 받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3D 맥스를 사용해서 현재 이 썬댕 코리아에서 작업하면서 썬댕 코리아가 가지고 가는 가치, 크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단지 제품을 단지 소개하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과 다른 제품에 비해서 혹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썬댕 코리아가 이제 3D 맥스를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애니메이션과 아까도 전문 용어로 리깅,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위한 세팅, 이런 것도 3D 맥스를 따라올 만한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교 불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정말 복잡한 기계의 움직임, 그리고 정말 제작자가 원하는 움직임이 다 다양할 것이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막 복잡하고 다양할 수도 있고 희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제작자가 원하는 모든 기계의 다양한 움직임을 모두 정말 한 8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계뿐만 아니라 자연물, 인물의 움직임 등 그런 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 편집한 것 같은 표현도 3D 맥스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또 더 말씀드리자면은 3D 맥스는 자체 모델링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3D 맥스 2022에서부터 스마트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왼쪽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손이 이제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 손을 보시는데, 이제 상단에 있는 모습이 이제 다른 툴 사용하는 모습이고, 하단에 있는 게 3D 맥스를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상단에 있는 모습은 이제 키보드를 여기저기 누르면서 작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손도 잡고 이제 키보드를 향해 있어야 되고, 손이 뭐 엔터를 눌렀다가 뭐 어떤 특정 키를 눌러야 된다거나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스마트 익스트루드는 단지 쉬프트만 누르면 됩니다. 가끔 컨트롤이나 알트를 누를 때가 있긴 한데, 정말 쉬프트만으로도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막 모델링을 지금 뭐 삭제하고 뭐 뽑아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다 쉬프트만 가지고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실습으로 3D 맥스에서 제가 정말 너무 말을 많이 반복했죠.
3D Max는 쉽다. 이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반복했는데요. 제가 실제 실습으로 정말 쉬운지 효율적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Max 어셋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어셋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또 이런 따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텝 파일, 다른 포맷이죠. 다른 스텝 파일을 제조 쪽에서 많이 쓰는 포맷인 스텝 파일로 만들어진 스텝 파일 포맷인 피스톤 모델링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D Max는 대부분의 3D 툴과 호환이 좋기 때문에 거의 모델링에 손상 없이 쉽게 문제없이 잘 불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손상 없이 잘 불러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한번 렌더링을 해볼까요? 렌더링은 여기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요걸로 눌러보면은 바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링의 어떤 형태 변형 문제 없이 잘 불러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D Max의 또 장점이기도 한데요. 실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렌더링이 바로 반영돼서 보여줍니다. 이 정도는 다른 툴도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 그런데 먼저 제가 재질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를 꺼내서 자, 머티리얼 에디터를 꺼내는 방법은 제가 이제 단축키를 누르려고 하다가 여기 아이콘을 누르면은 머티리얼 에디터를 꺼낼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에디터는 재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머티리얼들을 그냥 집어 넣으면 됩니다. 자, 일단 바로 머티리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머티리얼을 넣자마자 그 재질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머티리얼은 여기다가 넣어 볼까요? 그럼 여기에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지 드래그만으로 이렇게 원하는 재질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에디터가 얼마나 쉬운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 때도 바로 어떠한 부담 없이 바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을 넣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것도 이제 썬덴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제가 부탁을 받은 건데요. 이제 이러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벤터로 만든 사례인데, 인벤터로 이걸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3D Max를 사용하면은 이것을 얼마나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설명은 이제 제가 드리진 않을 것이고, 자, 이제 제가 뼈대부터 만들어 갈 것인데요. 이제 여기 있는 뼈대를 요걸 눌러서 크리에이트 본을 눌러서 이제 단지 클릭하면은 이제 구성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됐습니다. 이제 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본을 또 이번에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6개의 이제 아이콘들은 뭐냐면요,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는 제가 제조회사와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딱 이 6개의 기능만 알면 끝나겠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메뉴들 몇 개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자주 쓰이는 6개의 기능을 제가 꼽아 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이 세팅은 제가 보내드리거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세팅을 할 때는 오로지 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클릭하면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이 뼈대에 링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여기에 이 뼈대에 링크시키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정 형태가 어느 뼈대에 의해서 움직일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 뼈대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요 포인트를 움직이면 되는데요. 자, 포인트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쉽게 아까 봤던 이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금방 구현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뼈대를 붙잡고 이렇게 움직여도 잘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붙잡고 무브를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런 기계적인 세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한번 애니메이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엄청나게 쉽습니다. 이제 이 오토키라는 것만 키면은 모든 게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50프레임으로 가서 얘를 약간 이렇게 하고 25프레임에서는 약간 당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100프레임에 카페하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뼈대는 잠깐 안 보이게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런 움직임을 아주 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렌더링도 이제 이렇게 렌더링을 했었는데, 렌더링을 한 상태에서도 움직여 봐도, 예. 자, 이렇게 또 3dMax가 또 좋은 점이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하거든요.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것이 이렇게 재질을 넣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해도 그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크게 이렇게 볼까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재질을 넣은 상태에서도 애니메이션의 모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Max가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아젠다인데요. 그래서 3dMax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계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솔루션을 보여주기에 좋고 경쟁력을 가지는데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확장성인데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제가 확장성이라는 표현을 했냐면요. 다른 3D 소프트웨어들은 대체로 단지 영상 시각화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dMax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직접 내가 위치를 옮겨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오브젝트를 움직여볼 수도 있는 그런 리얼타임 시각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게 이제 3dMax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실시간 엔진이 요새 좀 많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시장, 건축이든 제조든 다양한 시장에서 이런 이제 엔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옛날 업체들은 브로셔라든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좀 가지고 좀 하셨는데, 지금은 온라인과 인터랙티브한 콘텐츠와 융합해서 좀 더 회사가 이제 도약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온라인의 기술들이라든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해서 좀 다른 산업과 좀 같이 기회를 여러모로 창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도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또 도태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감안해서라도 3dMax가 또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기능을 좀 얘기를 하자면 바로 PBR인데요.
PB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적인 제재를 만들어주는데, 막 하나하나 다 라이트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자면 약간 꼼수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PBR에 대해서도 제가 사례를 간단한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상 복잡한 것은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간단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사례는 마치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빛의 표현을 할 것 같은 굉장히 좀 퀄리티가 있는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의 씬이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실시간으로 돌려보거나 실시간으로 이 형태를 만져보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PBR이라는 기술인데요.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것은 것 없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꼼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PBR 기술도 3dMax의 장점인데, 물론 3dMax가 아니더라도 이 PBR을 불러오는 3D 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BR 가지고 막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은 이제 뭐 이런 제조 쪽에서 관련된 툴, 3D 툴 중에서는 3dMax밖에 없습니다. 뭐 마야도 가능하지만 마야는 뭐 애초에 뭐 제조과는 아예 상관이 없으니까 3dMax 같은 경우에는 이런 PBR도 가능한 3D 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어떤 뭐 모델링을 불러온다라고 했을 때, 이 모델링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포이드로 얘를 꾹 찍으면 얘가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머티리얼을 만약에 여기다가 연결을 했을 때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약간 얘는 좀 이렇게 늘어나 있고 위에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UV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모델링을 이제 다른 데서 사용한 뭐 2D건 3D건 다른 데서 작업한 모델 이제 형태를 가져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도 다른 툴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3dMax에서는 이런 것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자면, 역시 여기서 바로 이 언랩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언랩을 사용해서 이 오픈 UV 테이블 에디터를 열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단지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결이 됐을 텐데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늘려주면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괜찮죠? 이제 위에도 문제가 없고 이제 이 옆에 부분도 늘어나는 부분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PBR 작업에서 이런 것이 도드라지기도 하는데, 어떤 모델링을 불렀을 때 형태가 문제 없더라도 이렇게 재질을 넣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3dMax에서 이렇게 잘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dMax는 분명히 다른 뭐 제조 쪽에서 사용하는 몇몇 툴에 비하면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만큼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전문 제작자로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3dMax를 사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PBR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dMax의 PBR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사례로 예를 들자면은 뭐 최근에 그냥 유행하는 거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VR, AR, XR, 뭐 요새 메타버스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물론 제조 조건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제조회사들은 막 이런 분야에도 막 이제 손을 뻗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3D Max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런 이제 새로운 유행에 좀 유행 혹은 트렌드에 발 맞춰서 어떤 그 따라잡거나 좀 트렌드를 좀 만들어 나가려면은 이러한 그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VR이든 뭐 메타버스건 이러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3D Max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D Max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차세대 산업과 융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자주 사용되는 사례는 아닌데 3D 스캔을 사용해서 뭐 형태를 만들고 이제 어떤 구현을 해야 할 일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 역시 PDMC에 있습니다. 바로 PDMC의 리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PDMC의 리캡이라는 것과 3D Max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지 이렇게 사진 몇 장을 찍어서 그걸 3D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뭐 동영상으로 만들건 실시간으로 만들건 그런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3D 스캔 솔루션도 3D Max를 사용하면은 역시 리캡과 함께 하면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이제 가장 XR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이제 장비인 홀로렌즈 2인데요. 홀로렌즈 2를 사용해서 막 이런 마치 차세대 미래에서 마치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 같은 거 혹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커머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서 어떠한 커머스 활동을 하는 거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도 이제 3D Max를 사용하면은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고 다 솔루션이 다 검색만 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렵지 않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은 저에게 SK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뭐 XR이든 뭐 메타버스와 뭐 협업을 하는 것이든 홀로렌즈에 연결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커머스 작업을 하는 것이든 그런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 모르시겠으면 이제 SK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D Max를 사용해서 이제 제조회사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SK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며칠 교육을 해서라도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외에 또 어떤 저희 회사에서 또 제공할 수 있는 뭐 라이브러리 소스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SK의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맥스 어렵지 않으시지요? 저희 아까 이제 설문조사가 잠깐 나왔을 건데, 거기 꼭 설문조사 하셔서, 여기 가장 중요한 기프티콘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 설문조사 마지막 쪽에 저희 이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저희 이승재 차장의 마지막 소감을 한마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스튜디오에서 웨비나는 처음이었는데요. 감회가 좀 새롭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저희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